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에서 상대의 레이즈와 콜, 상대의 핸드와 히어로의 액션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는 스몰 블라인드 포지션에서 잭 10 클럽 소딧을 받았습니다. 프리플랍에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가 10개로 베팅을 하자 컷오프와 버튼에서 콜을 했고요. 히어로도 콜을 하고 빅블라인드에서도 콜을 해서 총 5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히어로가 체크하자 뒤에서도 모두 체크했어요. 턴에서는 9 하트가 나왔고 히어로는 50개 팟에서 30개를 베팅합니다. 빅블라인드는 폴드 했고요.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가 30개에 50개 더 레이즈합니다. 컷오프는 콜을 했고요. 버튼에서는 폴드 했습니다. 히어로는 조금 고민하다가 콜을 했고요. 리버에서는 킹 클럽이 나왔습니다. 히어로가 체크하자 미들에서 80개를 베팅했고요. 컷오프는 엄청 고민하다 콜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폴드 했죠. 컷오프가 코인이 있으면 드세요 라는 멘트를 하며 구글을 먼저 오픈하자 미들에서는 킹, 코인, 다이아 수딧을 오픈하며 팟을 가져갔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택은 대충 나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어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잭 10 클럽 수딧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들이 10개를 오픈했고 히어로까지 컷오프와 버튼이 콜을 했습니다. 여기서 히어로가 콜을 하면 빅에서도 콜을 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2개의 블라인드를 냈는데 배당이 생긴 상황에서 어지간한 핸드로는 8개 콜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낮은 블라인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히어로의 핸드와 포지션에서 3벳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히어로가 팟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는 3벳을 해서 플레이어들을 줄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애매모호한 마지널 핸드로 자신이 3벳을 하며 팟을 주도하기보다는 패시브한 성향을 띠며 플랍을 보고 운영하는 스타일이 많죠. 이것이 잘못된 액션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핸드를 들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총 5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고 플랍이 이렇게 나왔어요. 히어로는 탑2 페어를 맞춘 상황입니다.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플랍에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크벳을 안 해요. 미들에서 오픈을 10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베팅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며 액션을 넘겼는데 미들이 베팅을 하지 않으면서 모두 체크했고 턴 카드를 보게 됐어요. 턴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어로가 늦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액션을 하죠. 플랍에서 베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모두 체크하니 히어로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해진 겁니다. 턴에 이런 카드로 인해서 퀸 같은 카드가 있다면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지게 되었으니 리버에서 8이나 킹이 나오게 된다면 히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50개의 팟에서 30개를 베팅했는데 미들에서 총 80개로 레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컷오프에서 콜을 했어요. 히어로도 엄청 고민하며 콜을 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히어로 자신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어쩔 수 없는 콜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프리플랍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히어로가 오픈 레이즈를 했고요. 미들이 3벳을 했는데 컷오프에서 콜드콜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들과 컷오프의 핸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보드를 보세요. 스트레이트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플러시 드로우까지 나와서 히어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단순한 플러시 드로우는 에이스 킹 하트 수딧이나 에이스 퀸 하트 수딧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플레이어는 미들일 거예요. 컷오프는 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핸드를 들고 있다면 당연히 3벳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콜을 했다는 것은 미들에서 오픈 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컷오프에서 이런 핸들을 들었다면
3벳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나오는 핸드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단순한 플러시 드로우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들에서 이런 핸들을 들고 너 플러시 드로우에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몬스터 핸들을 들고 앞에서 베팅한 30개에 50개 더 레이즈 할까요? 잘 안 할 거예요. 물론 뭐 어그레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팟을 키우기 위해서 팟커밋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낮은 블라인드에서는 대부분 콜로 끊고 리버 카드에 따라서 액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면 뭐 플레이할 핸드가 없겠지만 플랍에 모두 체크한 플레이어들이 턴에 9하트가 나오면서 액션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은 이 9하트가 미들과 컷오프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히어로는 이미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먼저 30개를 베팅했으니 50개 콜하는 것은 오즈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240개의 팟을 취하기 위해서 50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므로 팟 오즈는 약 6대1, 약 17% 정도가 되죠. 리버에 잭이나 10이 뜨면 이긴다는 가정하에 아웃츠는 4장이며 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오즈상 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버에서는 킹 클럽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원핸드 스트레이트 보드가 만들어졌고요. 히어로는 당연히 체크, 미들이 80개 베팅에 컷오프에서 콜을 하니까 히어로는 당연히 폴드했죠. 뭐 당연한 겁니다. 쇼다운 핸드는 미들이 킹, 퀸, 다이아 수딧, 컷오프가 파켓 9인데요.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히어로나 컷오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셋과 투페어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에서의 액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어로는 주도권을 가진 미들이 베팅할 것을 생각해서 체크했고요. 컷오프는 파켓 9으로 투오버 카드 플랍에서 베팅하기 힘들어서 체크를 한 것입니다. 턴에서의 9이 나오면서 컷오프는 셋이 됐고 히어로의 입장에서는 탑2페어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둘의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버에서 이 파켓 9이 이 스트레이트를 이기려면 9 한 장과 듀스 3장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총 아웃치가 4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어로도 탑2페어인데 잭이나 1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4장인 거죠. 그러니까 셋이나 탑2페어나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가진 아웃치 4장을 띄워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과 탑2페어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핸드의 강함만 놓고 봤을 때에는 셋이 훨씬 세죠. 그런데 아웃치만 놓고 봤을 때에는 둘 다 똑같이 후아웃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미들이 이런 핸들을 가지고 엄청 강한 액션을 했다면 컷오프의 입장에서는 리버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팟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핸들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플랍에 미들이 체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프리플랍에 베팅을 했고요. 플랍에 탑페어를 맞췄어요. 체크하고 공짜 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의 9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5웨이 멀티웨이 팟에서요. 당연히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 핸드에서 미들의 플레이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플랍에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핸들을 가지고 체크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히어로가 미들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이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여러분이 이런 핸들을 가지고 프리플랍에 10개 베팅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랍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서 모두 체크합니다. 여기서 히어로가 체크한다면 나 안 맞았어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들은 히어로가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킹 퀸과 같은 핸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플랍에 드로우가 깔렸구나. 그러면은 배팅을 통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컷오프나 버튼이 강한 액션을 했고요.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히어로도 폴드 할 거예요. 그럼 히어로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록 플랍을 미스했지만 이런 레인보우 플랍에서 투오버 카드 플러스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어로 입장에서는 이 보드가 컴뱃하기 좋은 플랍입니다. 여기서 컴뱃을 함으로써 플레이어 수를 줄이고 턴에서 지금까지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큰 팟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야, 배팅 안 해도 다 책책책하고 넘어가면 턴에서 이것 뜨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볼 건 아닙니다. 만약에 턴에서 이런 카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턴에 이런 카드가 나와서 메이드가 되거나 이런 킹이나 이런 퀸이 나와서 탑 페어를 맞출 확률보다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럼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만들어진 후에 배팅을 하면 상대방이 페이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때로는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배팅하고 어그레션을 줘도 한 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뜨지도 않는 거 왜 액션을 줘서 스택을 상하냐 라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액션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자신이 이길 확률을 높이는 액션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핸드의 쟁점은 파켓 9이 턴에서 셋을 맞춘 것과 탑2 페어를 가진 히어로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액션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